안녕하세요. 집안장인 어른입니다. 오늘은 제1장 흙의 성질에 대해서 프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제1장 흙의 성질을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 흙의 성질의 챕터는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지, 그리고 또 기출문제는 언제 출제가 되었었는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흙의 성질은 처음 암의 윤회와 흙의 생성이라는 내용과 두 번째 흙을 분류하고 세 번째 사질토와 점성토의 공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 점성토를 이루고 있는 점토 광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흙의 삼성 구조와 역학적 거동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챕터마다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암의 윤회와 흙의 생성이라는 것은 암의 윤회와 흙의 생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암의 윤회는 흙의 생성 기원이라고 해서 흙의 생성 기원, 최근에도 130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런 그 화산 폭발로 인해 마그마가 흘러나오고 그 마그마가 굳어서 화성암이 형성이 되며 화성암이 이제 열 변성 등을 거쳐서 변성암이 되고 또 화성암이 풍화나 퇴적 등을 거쳐서 퇴적암이 형성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암의 윤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흙의 생성은 크게 보았을 때 풍화와 석화의 과정으로 흙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때 흙의 풍화라는 것은 물리적 풍화 작용이나 화학적 풍화 또는 생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인해 암반이나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것들을 풍화라고 하는데 이 풍화에 대한 내용도 예전에 67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 풍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화학적 풍화 지수 즉 CWI의 값도 이거는 최근에 113회나 예전에 70회 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석화로 인해 흙이 생성될 때는 이 건조점토라는 것이 흙의 건조작용으로 해서 109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 데지케이션이라는 것이 건조작용이라는 건데 이 건조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생성물이 건조점토이며 이 건조점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하수의 하강이라던가 또는 조류차에 의해서 표층부가 굳어서 전단 강도가 증가한 점토를 건조점토라고 하고 대신에 건조점토 같은 경우는 이 표층부의 전단 강도는 증가했지만 하부층에 연약한 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는 반드시 하부층의 강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흙의 분류입니다. 흙의 분류는 크게 성인에 의한 분류와 공학적 분류로 나눠 볼 수 있고 이 성인에 의한 분류는 잔적토와 운적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잔적토는 풍화의 속도가 운반의 속도보다 빠른 흙을 잔적토라고 하고 이 대표적 잔적토로는 잔류토나 유기질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잔류토 같은 경우는 61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유기질토도 제가 회차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나지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적토는 반대로 운반 속도가 풍화의 속도보다 빠른 흙으로서 운반 속도의 지배를 받는 흙을 운적토라고 하고 그 운반의 매개체를 물이냐 바람이냐 또는 중력이나 얼음이냐에 따라서 충적토와 풍적토 그리고 붕적토와 빙적토로 나누고 있습니다. 충적토의 대표적인 흙은 해성점토로서 이 해성점토는 69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풍적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레스가 있고 이 레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제되었던 건 아니고요. 64회 때 출제가 되었고
레스를 다른 이름으로 황사 또는 황토라고 하는데 이 황토라는 이름으로도 66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 레스 같은 경우는 붕괴성 흙인데요. 이 붕괴성 흙이라는 이름으로 109회 때 출제가 됐기도 했고요. 이 붕괴성 흙이 붕괴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이 붕괴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 붕괴 포텐셜 같은 경우도 121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풍적토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력의 지배를 받는 흙은 붕적토라고 하고, 붕적토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된 것도 최근에 123회 때 그리고 예전에는 61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붕적토는 애추라고도 하는데 애추도 102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붕적토로 출제가 되건 애추로 출제가 되건 테일러스 집안으로 출제가 되건 모두 똑같은 답이라는 거. 그리고 얼음에 의해 운반이 되는 빙적토는 홍적토로서 별도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학적 분류 방법으로는 간편 분류법과 상세 분류법이 있는데, 이 간편 분류법으로는 입경 분류법과 입도 분석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도 분석법 같은 경우는 체분석 시험과 비중계 분석 시험을 통해서 입경 가적 곡선을 그리게 되고, 입경 가적 곡선은 다른 말로 입도 분포 곡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입경 가적 곡선 같은 경우는 63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입경 가적 곡선을 통해서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산정하고, 공률계수와 균등계수를 통해서 양입도를 판정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조립토와 세립토의 그 시험 방법이 다른데, 이 다른 것은 0.075mm 채를 통과하느냐 잔류하느냐를 기준으로 시험 방법이 바뀌게 되고, 이 비중계 분석법 같은 경우는 실제 구의 입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 구의 직경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토크 법칙에 의해서 구의 입경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크 법칙은 구의 침강 속도는 구의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공식으로서 이 스토크 법칙 같은 경우도 107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흙의 그 상세 분류는 공학적 분류 방법 중 상세 분류법에는 대표적으로 통일 분류법과 아시토 분류법이 있으며, 이 통일 분류법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단답형으로도 125회 때 그리고 116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서술형으로도 어떤 체분석 시험 결과나 아트버그 한계값을 주고 이 흙을 A 시료 또는 B 시료를 흙을 통일 분류법에 의해서 분류하라는 문제가 115회 때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통일 분류법의 짝지는 당연히 아시토 분류법이죠. 통일 분류법이 입도와 컨시스턴시를 고려한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이라고 하면, 아시토 분류법은 통일 분류법을 기본으로 해서 군 지수를 분류 기준에 추가한 것으로서 이 군 지수는 131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경 가적 곡선은 이렇게 63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균등계수나 공률계수도 별도로 66회 때 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산정할 때에는 CU는 D10분의 D60 값이며 공률계수 CG의 값은 D10에 곱하기 D60 그리고 D30의 제곱값으로서 여기는 누가 통과율 10%에 해당되는 입경, 그리고 이것은 누가 통과율 60%에 해당되는 입경, 이것은 누가 통과율 30%에 해당되는 입경인데요. 이 중에 D10을 유효 입경이라고 하고, 이 유효 입경 또한 71회 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질토와 점성토의 공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음 나오는 내용은 사질토와 점성토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사질토의 입자 구조는
기본적으로 단립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어떠한 외력 하중을 받게 되면 봉소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사질토의 입자 구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질토의 대표적인 강도 특성은 내부 마찰각과 내부 마찰각은 최근에는 이제 전단 저항각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대 밀도입니다. 상대 밀도 같은 경우는 사질토의 대표적 공학적 특성으로 상대 밀도의 관계식은 잠깐 한번 써볼까요? 상대 밀도 dr은 Emax 빼기 Emin Emax 빼기 E 곱하기 100 이고요. 이것은 건조 밀도의 관계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건조 밀도 맥스 곱하기 건조 밀도 맥스 빼기 건조 밀도 미니멈 건조 밀도 빼기 건조 밀도 미니멈 이렇게 그 상대 밀도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 상대 밀도를 구하는 공식인 간극비와 건조 밀도의 관계를 증명하라라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것은 69회 때 또 출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점성토 같은 경우는 입자 구조가 면모 구조와 외력을 받게 되면 이산 구조가 되게 되고 이런 외력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강도가 다시 회복하여 면모 구조가 되는데 이때에 그 시간이 흐르면 강도가 회복되는 현상을 틱소트로피라고 하고 이것은 예민비가 큰 흙일수록 쉽게 발생을 하고 따라서 예민비가 크고 틱소트로피가 쉽게 발생한다는 흙은 공학적으로 불리한 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면모구조, 이상구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69회 때 또 출제가 되었었고요. 점성토의 강도 특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점착력, C값, 그리고 소성도, 다른 말로는 연경도라고도 하죠. 연경도가 공학적 특성을 나타내고요. 이 중에 소성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소성도라고 해서 그냥 흙의 소성도 해서 66회 때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연경도에 관련된 지수에 대해 설명하라 해서 144회 때 최근에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압축 그리고 액성 한계와 액성 지수와 압축성의 관계 그리고 뭐 소성 지수와 압축성의 관계 등 모두 소성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 소성도는 세립토의 그 함수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 상태 변화는 고체와 반고체 그리고 소성과 액성으로 구분되고 그 각 상태의 한계를 아터버그 한계라고 하는데 아터버그 한계 또한 63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점성토의 강도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점성토의 교란 특성은 대표적으로 예민비와 틱소트로피가 있어요. 이 틱소트로피 같은 경우는 111회에도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131회에도 출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점토 광물의 이해라는 챕터고요. 이 점토 광물이라는 것은 점성토를 이루는 기본 광물로서 점토 광물의 성질이 점성토의 성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점토 광물은 매우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 점토 광물은 기본적으로 실리카 사면체와 알루미나 팔면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본 단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실리카 판, 즉 판을 시트라고 하고요. 이 시트가 형성이 되고 그 시트가 모여서 점토 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토 광물의 결합 구조가 131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이런 기본 단위와 기호도 67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점토 광물로는 카오리라이트와 일라이트 그리고 몬몰라이트가 있고요. 이 카오리라이트는 비활성 상태이며 일라이트는 보통 상태,
몬몰라이트는 활성 상태입니다. 이렇게 점점 활성 상태로 갈수록 불안정하고 소성 지수가 커지고 활성도가 커지며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형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점토 광물이 이렇게 시트가 점점 쌓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점토 광물이 양이온 주변에 이렇게 음이온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때 양이온이 예를 들면 규소의 사가 이온이 알루미늄 3가 이온으로 치환되는 것을 동형치환이라고 하고, 이 동형치환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음전하가 남게 돼서 점토 광물이 음전하로 대전이 되고, 이 음전하로 대전된 것이 물을 불러들여서 최종적으로 점성토의 대표적 공학적 특성인 점착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착력의 가장 큰 원인은 동형치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동형치환은 62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 양이온 교환 능력 같은 경우는 점토 입자 100g당 교환 가능성 양이온의 밀리그램 당량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점토 입자 100g당 이 양이온,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온 교환 능력이 커질수록 동형치환이 쉽게 발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동형치환이 쉽게 발생한다는 것은 점토 광물의 몬몰라이트의 비율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온 교환 능력 같은 경우도 114회 때 그리고 예전에 71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확산 이중층은 119회 때 그리고 129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것은 점성토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을 때 주변에 흡착수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중층수가 붙어 있고, 이중층수, 그리고 그 밖에 물을 자유수라고 합니다. 여기도 흡착수, 이중층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유수. 그러면 이중층수까지가 이 점성토에 전기력이 미치는 영향 범위로서 이 전기력이 미치는 영향 범위를 확산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토 광물의 판별법은 별도로 78회 때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 점토 광물을 판별하는 방법은 엑스레이 회절법이나 SEM이라고 해서 주사전자 현미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미경으로 직접 점토 광물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성도를 통해서도 점토 광물을 판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활성도가 1.25보다 클 경우에는 몬몰라이트, 0.75와 1.25 사이에는 보통인 일라이트, 그리고 0.75보다 작을 때는 카우리라이트로 여기는 소성지수와 활성도의 관계에서 점토 광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도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128회 때 그리고 69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의 삼상 구조와 역학적 고동 특성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강의 노트의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습니다. 흙의 삼상 구조 역학적 고동 특성이라는 것은 흙은 흙 입자와 물과 에어 이렇게 삼상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부피 관계식과 중량 관계식, 부피 관계식은 간극비와 간극률, 그리고 포화도는 모두 부피에 관련된 식이고요. 함수비와 함수율, 그리고 비중은 모두 중량에 관계된 식입니다. 이러한 식들은 모두 토질의 가장 기본적인 식들로서 토질을 이해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계산 문제에도 활용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입니다. 이런 공식들은 처음에 암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 또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되니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장 흙의 성질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과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스킵을 해봤고요. 오늘도 역시 공부하고 자요. 안녕.